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의 질량이 대문자 m이고 경사각이 C인 삼각기둥이 놓여 있습니다. 삼각기둥의 꼭대기에는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마찰 무시하겠습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삼각기둥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삼각기둥의 가속도의 크기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도를 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풀이가 너무 귀찮아집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속도 크기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각기둥과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를 하나의 개로 묶어버리겠습니다.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하나의 개로 묶었을 때 이 개에 작용하는 외부력은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은 마스 y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개에 작용하는 외부력이 Y성분밖에 없다면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개의 물체가 그림과 같이 움직일 때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중심 자체를 구체적으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질량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에는 질량의 합, 그리고 분자에는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각의 질량 중심의 X성분에 각각의 질량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되죠. 두 물체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이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삼각기둥은 왼쪽으로 대문자 X만큼 움직였고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는 오른쪽으로 소문자 X만큼 그리고 수직하게 Y만큼 내려온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삼각기둥의 질량 중심은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해 있겠죠. 그리고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해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은 분모에는 여전히 질량의 합, 그리고 분자에는 이 시점에서 두 물체 각각의 질량 중심의 X성분에 각각의 질량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분자를 전개를 해서 재료가 붙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이죠. 이 말은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일 때 개의 질량 중심의 X성분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대문자 X에 삼각기둥의 질량 곱한 것과 질량이 소문자 M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소문자 X에 질량 소문자 M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이 소문자 M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에 해당되는 소문자 X와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대문자 X에 해당되는 거리 사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이 소문자 M 물체의 X방향의 속력과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속력 사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삼각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를 관측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삼각기둥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질량이 소문자 M 물체를 관측한다면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대문자 X 보택이 소문자 X만큼 움직인 것으로 보일 거고 그리고 수직하게 밑으로 Y만큼 내려간 것으로 보일 겁니다. 이 각이 쉽다면 이 각도 쉽다죠. 그러면 탄젠트 쉽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소문자 M 물체가 수직하게 밑으로 내려간 거리 Y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소문자 X에 해당되는 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문자 X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X를 이 녀석으로 대체해 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문자 X를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로 안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이 소문자 M 물체의 Y방향의 속력과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속력 사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 끝났습니다. 이제 에너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물체 각각 속력 0에서 시작하죠. 운동이 진행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y =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죠. 그래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0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삼각기둥의 속력 대문자 V로 표기하겠습니다. 삼각기둥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질량의 소문자 M물체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질량의 소문자 M물체는 y = 0으로부터 밑으로 y만큼 내려온 순간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y겠죠. 여기 있는 Vx, Vy, Y를 각각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0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0돼야 되죠.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기고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앞서 나온 마지막 식의 좌변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양변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녀석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v 제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dt분의 d 대문자 x가 바로 뭐냐면 대문자 v에 해당되는 속력이죠. 그래서 대문자 v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2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죠. 그래서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시타가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를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로 바꿔서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삼각기둥의 가속도의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앞에서 Vx와 대문자 V 속력 사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변을 시간에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의 소문자 M물체의 X방향의 가속도 크기와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가속도 크기 사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또 이런 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의 소문자 M물체의 Y방향의 가속도 크기와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 가속도 크기 사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 크기를 여기와 여기 대입을 해서 질량의 소문자 M물체 X방향의 가속도 크기와 Y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